근데 뭐 사실 우리가 뭐 방학이랑 계약이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뭐 그건 있지. 방학 때는 하고 싶은 공부를 좀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라. 자, 이게 초반부에 있는 문제들 보면은 미분 가능성을 보이고 연속성을 논해라. 미분 가능함을 보이고 연속성을 보여라. 계속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정의를 써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정의를 써야 되는 거라 뭐 정의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 정도만 풀면서 갈까? 하나 정도만 풀어보자. 일단 7-2번 풀면서요 설명을 좀 할게요. 노안 어쩌면 좋아. x는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고 도함수가 연속인 걸 확인해라. 첫 번째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함을 보이고 가능한가 봐. 가능하니까 보이라 그랬겠지. f'0을 구하라는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f'0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정의를 쓰겠죠. 그러면 f'0을 쓸 거예요. x를 0으로 보낼 텐데 오른쪽 왼쪽이 다르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요. 그럼 여기가 fx 빼기 f0잖아. 그럼 fx는 양인 걸 써야지. 이렇게 빼기 f0, f0는 너잖아요. 써주는 척. 그 다음에 x 빼기 제로니까 여기는 x. 이게 우극한 맞죠? 이 계산을 좀 해볼까? 이 계산을 해보려면 x를 0 오른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f'0을 계산할 때 첫 번째 우극한 지금 한 거예요. 우극한 한 거예요. x를 0 오른쪽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요것분에 요거 좀 귀찮아 보이고 이것분에 이거는 행복해 보이고 행복한 게 맞나? 이렇게 있어요. 느낌이 얘는 코사인이 x는 0으로 이렇게 가는 상태인데 1인데 x가 0으로 가면 0인데 여긴 0이잖아요. 여긴 이제 잘 알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는 방법은 치환해서 하지 않겠어요? 치환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x분의 1을 t로 치환하세요. x는 0 오른쪽에 갔죠. t는 무한대로 가요. 0 왼쪽으로 갔으면 아마 마이너스 무한대였을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는 t분의 1이니까 여기는 t분의 1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리미트 다 일일이 써줘야 돼요. 이거 그냥 하는 거 없어요. 일일이 써줘야 됩니다. 2의 t제곱분의 t 이렇게 되죠. 분모분자에 t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 증명도 했어요. 지수함수 나왔을 때 증명도 했으니까 얘 또한 0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얘야 뭐 됐잖아. 여기는 0으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는 거니까 0인 게 분명하잖아. 0 더하기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0이 됩니다. 이렇게 서술하면 우극한 지금 하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좌극 하나로 가요. 좌극한은 x가 0 왼쪽으로 가겠죠. 이거 똑같아. fx 빼기 f0야. 근데 0 왼쪽에 갈 때 fx 0이거든. f0 0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제로니까 x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그 분자는 확정값 0이고 부모는 0으로 다가가는 상태니까 0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의해서 f'0은 존재하고 f'0이 0이므로 x는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게 쓰면 기분이 좋게 이제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함수가 연속일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보세요 했으니까 도함수를 연구하라는 말인 것 같네.
그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미분을 쳐야죠. 아이쿠야. 제 미분 치면 2의 마이너스 x분의 1제곱은 그대로 쓰고 ln을 일단 곱하고 속미분에도 곱해야죠. 겉미분 지금 한 거고, 속미분 하려면 마이너스 x분의 1 미분한 거니까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그래서 하면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아이쿠 또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 앞에 거 냅두시고 뒤에 거 미분 치시고, 아이쿠야 길다 이렇게 하고요. 원래 여긴 그냥 가자. x가 0보다 크다 이게 될 것 같고, 밑에는 뭐 0이지 뭐. 0이고 원래는 개구간에서만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원래는요. 근데 지금 f'0이 0으로 존재했잖아요. f'0이 0으로 존재했다는 말은 0에서 미분계수의 값이 0으로 있어. 이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등호가 그대로 와도 돼요. 맘대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말 써줘야죠. 혹은 1번에 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도함수가 이제 연속임을 보이라고 했으니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은지 확인해야 되고,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0이니까 우극한이 0인 것만 확인하면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극한만 간단하게 지금은 쓸게요. x를 0 오른쪽에 보냈어요. 아이고 극한 보내는데 이건 0이다 그죠? 필요 없고요. 근데 여기가 문제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즉 x제곱의 sin x 이게 문제인데, x를 0으로 보냈더니 이거 0이고 이거 0이고 문제 안 되네. 이것도 0이네 그지? 이것도 0이 되고, 또 x를 0으로 보내요. 0으로 보내면 대충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제곱이니까 2의 무한대제곱이 분모에 있고, 0으로 보면 이게 그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분자에 있고, 또 0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거 증명했으니까 생략할게요. 0으로 가는 거라서 이거 도함수의 우극한 값도 좌극한 값도 전부 다 0이 되고, 좌극한도 0, 함수값도 0, 그러니까 x는 0에서 연속입니다. 그렇게 서술만 해주시면 돼요. 앞서서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됐어요. 그 다음에 7-3번. 조금 꼼꼼하게 쓰자. 기본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학교마다 꼼꼼하게 쓰자는 차원이고요. 첫 번째, fx가 x는 0에서 연속이기 위한 자연수 mn의 조건을 구해. 이렇게 얘기했네요. 뭐 해야지 뭐. x는 0에서 연속이기 위한 조건이니까 x는 0에서의 그 연속의 정의를 쓸 거잖아요. 써야지 뭐.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 0이 아닐 때 함수 써야 되잖아요. 잘 정의돼 있죠. x m제곱 sin x의 n제곱분의 1, 네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연속, 얘가 없거나 두 개가 다르거나 그러면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슈는 여기네. 얘의 극한이 0이 되도록 하는 mn의 조건을 뽑아야지 이런 거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0 오른쪽도 있고 0 왼쪽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지난 시간에 그 연습을 좀 했기에 sin x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어차피 0으로 다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0만 아니면 되거든. 이렇게 x가 0이 아닐 때. 그래? 어쨌든 얘는 x가 0이 아닌 실수 전범위에서 쳐다보면 얘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죠.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여기다 절대값을 걸자. 사인에 x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1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쓰시고, 다음 얘가 이제 곱해질 텐데 0이 아닌 값에서 곱해질 거니까 절대값의 x의 m제곱, 절대값의 sin x의 n제곱분의 1, 얘가 절대값의 x의 m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차분하게 가는 겁니다. 차분하게 가시면
절대값의 xm제곱 사인 x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얘가 x의 m제곱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왔죠. 부등식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x의 m제곱에 사인 x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절대값 x의 m제곱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절대값 x의 m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아이고 부등식 생겼네. 그러면 가운데 거의 극한을 구하기로 했는데 얘 x를 0으로 보내면 0이 되어야 하고 맞죠? 0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x를 0으로 보내면 얘가 0이 되어야 하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mn이 자연수인데 만약에 m이 1이잖아요. m이 1이면 x를 0으로 보내면 0 0으로 보내면 0 뭔가 이게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뭐 이게 돼. 이어도 되고 섬유도 다 돼. 그러면 m이 자연수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0으로 보내면 다 되는데? 다 되네. 그러니까 mn은 모두 다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mn은 모든 자연수예요. 연속함수인 x는 0에서 연속함수인 거 분명하네요. 문제가 되는 게 0이었을 것 같았는데 조사해보니까 다 되네. 됐어. 너는 이제 되는 거야. 두 번째요. 두 번째는 m과 n이 1일 때 이게 1일 때니까 fx가 그냥 함수가 정해지네요. x의 사인 좀 유명하죠. 유명해요. 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고 뭐 0일 때는 이렇고 이렇게 된 것인데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 조사를 할래? 이랬어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 물었으니까 f' 0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거 쓰는 거예요. 이게 있을까?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겠지. fx 빼기 f0인데 여기 fx는 0이 아닌 함수 쓰면 되잖아. x 사인 x분의 1이 되고 f0는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x 빼기 0인데 여기 x만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죠? x를 하나 이렇게 털어요. 사인 x분의 1이 있겠네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x가 0 오른쪽에 가면 이거 무한대고요. 0 왼쪽에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없잖아요. 발산하잖아요. 존재치 않아요. 이게 극한값이 없으니까 발산해요. 발산하니까 없어. 미분 불가능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미분 가능하기 위한 mn의 조건을 구하랍니다. fx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그러니까 mn이 1인 상태는 아니고 미분 그냥 가능하기 위한이니까 조건을 구하랍니다. 또 f' 제로를 하겠네요. 지금 x 그것이 뭐야?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이니까 f' 제로를 조사를 해서 조건을 구해보자. x가 0으로 갔죠? fx는 x의 m제곱. 여기는 좀 캥기겠다. x의 n제곱분의 1 fx 빼기 f0인데 f0는 0이니까 됐고 x 빼기 0니까 여기는 x가 됐고 결국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x를 하나 털면 n-1제곱이 되고 사인에 x의 n제곱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극한이 있기 위한 조건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서술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x가 0이 아닐 때의 상황에서 생각할 것이고 사인 x의 n제곱분의 1의 절대값은 1보다 작거나 같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 절대값을 건 것을 이쪽에다 곱해주면 여기는 절대값이 걸리고 x의 n-1제곱이 되고 여기에 x의 n-1제곱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아까 했으니까 한꺼번에 지금 했어요. 그러면 이런 범위가 나오거든. x의 n-1제곱이 있고 사인에 이런 놈이 있는데 얘가 절대값의 x의 n-1제곱 아까 1번에서 했기 때문에 1번과 뭐 같은 방법으로 하면 급하면 그렇게 하셔도 뭐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있는 아이고 1을 왜 이렇게 크게 쓰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물론 뭐 얘는 이렇게 써도 되죠. 절대값 x의 n-1제곱이라고 써도 뭐 큰 지장은 없어 보여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뭐 그렇지 뭐 마이너스의 절대값 x의 n-1제곱 이렇게 해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제 극한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x를 0으로 보낼 거거든요. 0으로 보내게 되면 이게 다른 건 에지 가는 건 다 괜찮은데 얘는 m이 1일 때 좀 문제가 생겨 보여. m이 1이면 여기가 0제곱이잖아요. 여기도 0제곱이잖아요. 그 x를 0으로 보내봤자 여기가 1이거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아니 이게 여기랑 얘랑 극한값이 같아야 내가 거기라고 주장하는데 두 개가 다르잖아. 두 개가 다르니까 m이 1일 때는 일단 안 돼. 그 다음에 자연수니까 2부터는 괜찮은 게 2가 들어가면 여기가 1제곱 여기가 1제곱이니까 x를 0으로 치면 거기부터 0인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러면 m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면 이거 반드시 수렴한다. n은 뭐 상관없잖아요. 자연수 아무거나 막 들어가도 되잖아요. 상관없는 거니까 m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이렇게 n은 자연수 모든 자연수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지금 말로 떠든 걸 서술하셔야 되는 거예요. m이 1일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서술하시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 3번에서의 물음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이렇게 그 조건이 얘라는 거네요. (4번) 도함수가 연속이기 위한 조건을 구하랍니다. x는 0에서 f'x가 도함수가 x는 0에서 연속 뭐 도함수 구해야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래요. 그 연속인 함수가 있고 그 안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고 그 안에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성이 다 보장은 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구라잖아요. 뭐 사람이면 남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 미분이 가능하다고 도함수가 다 연속일까? 미분은 가능하나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 데 있어요. 미적분에서만 존재하는 함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를 또박또박 너는 한번 다 해봤니? 라고 이제 묻는 문제인데 어쨌든 도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그러니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미분은 가능하지만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도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일단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조건을 좀 구하셨잖아요. 이 조건은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품고 있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해보러 가요. 그러면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 도함수를 구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지. f'x를 구해요. 유후, 큰일 났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시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일단 바뀌고 아이쿠 속미분해서 곱해요. 속미분해서 곱하면 x의 마이너스 n제곱을 미분한 거거든. 지수를 던지고 하나 까세요.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n x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하고 여기 지우자. 요거만 살리면 되잖아. 딴 거 필요 없잖아. 이렇게 있고 미분하는데 숨차는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치고 일단 여기까지 됐네요. 밑에 거는 뭐 0이니까 안 쓸게요. 그 위에는 이게 0이 아닐 때가 얘인데 쓰자. 도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일 조건을 구하라고 했으니 극한을 보낼 텐데요. 이대로 극한 보내면 피곤해 보이니까 묶어야지. 정리부터 해야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이구 이 오른쪽부터 좀 쓰자. 이거 밑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 써보면 마이너스 n에 x에 m-n-1씩 정리하는 게 일단 뭐 기본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놨죠. 그 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을 쳐다보면 공통인수로 또 묶여요. 낮은 차수를 묶는 게 또 기본이니까 얘가 차수가 낮잖아요. 너랑 기준을 삼아보면 너 여기 내려가. 그러면 x에 m-n 빼기 1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요. 묶게 되면 앞에는 여기 m이 남고 x에 곱해가지고 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곱해서 얘가 나와야 돼. 여기 n제곱이고 사인
x의 n제곱분의 1 요거 하면 되겠고 2분은 마이너스 n에 아이쿠 얘 좀 아이고 요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생겼네요. 아 됐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극한 값이 0이 되게 하는 순간이니까 x를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좀 편한 거부터 보자고. 이거 잠깐만. 맞게 한 거야? 맞지? 네트고 비브라고. 혹시 잘못했으면 얘기해 주세요. x를 0으로 보내면 일단 n은 자연수인 상태라서 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는데 아까 보였으니까 x를 0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등식 만들어 놓고 샌드위치 정리를 이제 해 보면 0으로 죽을 게 분명하죠. 여기는 0으로 죽어요. 얘는 0으로 죽고 x를 0으로 보내면 얘는 기분이 안 좋네.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얘를 죽이려면 이게 살아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얘가. 왜냐면 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로만 설명을 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 뭐 마이너스 n을 곱했다 해도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고 있는 상태. 그런데 얘를 곱해가지고 0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렇게 하나씩 때려박을 거잖아요. 그 x를 0으로 보내서 이게 0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양수여야 된다는 말이지. 지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n-n 빼기 1이라는 것이 양수로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근데 앞서 m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고 n은 자연수고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더 가보죠. m은 n 더하기 1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이랬는데 어차피 n의 출발이 1이기 때문에 이게 2보다 큰 거라서 m은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여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m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인데 얘를 딱 때려놓으면 얘가 얘를 품고 있네요. 그죠? 품고 있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쓰고 and 그 다음에 뭐 n은 자연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모하시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죠. 뭐 됐어. 일반화시가 다 했는데 뭘 또 해. 그런 예들을 보고 싶어 하는 문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니네 7-5번 했니? 사인을 줘 빨리. 했으면 윙크라도 보내. 풀어줘. 알았어. 좀 더 하면 좋은데 이 특강을 막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아무튼 합시다. 그 S대 아침에 오는 게 이게 뭐 쉽지 않아요. 이게 출근 시간을 뚫고 오는 거를 좀 일찍 출발하는데도 쉽지가 않네. 멀긴 멀어요. 내가 집이 마포거든. 꽤 멀죠. 도함수를 구하래요. fx. 이 조건을 보니까 미분 가능성 이런 것도 없어.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니 뭐 결국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가 봐. 그 도함수 같으면 도함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도함수의 정의를 지금 쓰고 싶은 건데, 도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h가 0으로 가서 f의 x 더하기 h에서 뭐 fx를 이렇게 빼고 h로 나누고 뭐 이렇게 생겨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둘 다 변수가 뜨니까. 뭐 두 개 모두 변수가 뜬 경우에는 그 평균값 정리 같은 걸 이용해서 뭐 구하는 게 방법일 수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있다 쳐봐요. 뭐 이렇게 사인 x 사인보다 탄젠트가 크니까 혼자 얘기하고 있죠. f의 탄젠트 x 이게 있는데 사인에서 탄젠트를 빼요. 그러면 거꾸로 쓰는 게 난가?
잠깐만. 탄젠트가 더 크니까 거꾸로 쓸까? 아, 그래 거꾸로 쓰자. 이렇게 할게. f에다가 탄젠트 x 혼잣말해서 미안. 사인 x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x 간단한 예만 봅시다. 사인 x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 근데 x를 0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0분의 0꼴인 거잖아요. 0분의 0꼴인데 혹시 이걸 뭐 미분계수의 정의 같은 걸로 풀 수 있겠느냐? 아니거든. 그냥 극한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분명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대체가 되기도 해요. f'c로 바뀌겠는데? 요렇게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각각 이제 f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c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인 x하고 탄젠트 x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 0 주변에서는요. 우극한으로 바꿀까? 바꾸자. 0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얘도 0으로 가고요. 0 오른쪽에 보내면 얘도 0으로 가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c가 0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 x가 0 오른쪽에 갔을 때 너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0 오른쪽에 갔을 때 너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리미트 c 오른쪽에 갔을 때 너의 극한을 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겉함수를 이제 대충 증가함수를 줘요. 이렇게 이 x의 값을 이게 주잖아요. 주게 되면 너는 결국 리미트 c가 0 오른쪽에 갔을 때 미분 친 다음에 c 집어넣는 거니까 2의 c제곱이 돼서 뭐 1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가는 이 합성돼 있는데 정의역이 변수로 들어가면 둘 다 변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뭔가 풀어내는 그런 걸 연습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평균값 정리를 치기에도 좀 애매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있죠. 부등식이 생겼으니까 이거의 극한을 구해야 되므로 부등식이 생겼으면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 작은데 극한 번에는 네가 얼마가 나오고 네가 얼마가 나와서 난 개야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춰주세요. 이 꼬라지를 맞춰주는 거예요. 일단 맞춰주기 위해서 fw 빼기 fx라 쓰시고 그리고 w 거꾸로 뒤집자야. w 빼기 x 너 2분의 3제곱이라고 써서 이제 맞춰줄 준비를 하러 가요. 이 w를 x 더하기 h라고 하세요. 어차피 w 실수인데 뭐 x도 실수인데 그래서 x 더하기 h라고 하면 쟤도 실수인데 뭐 저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f에 x 더하기 h에서 fx를 뺀 절대값을 걸었죠. 걔가 w가 x 더하기 h니까 3에 h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방금 풀었던 문제들과 좀 연결성이 좀 있죠. 그러면 h로 나누고 싶어요. h로 나누고 싶은데 결국 h를 0으로 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h가 0이 아니에요 라고 주장한 다음에 나누면 상관이 없잖아요. 절대값으로 나눠야겠죠.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h로 양쪽을 나눌 생각이에요. 그러면 너는 절대값에 소소한 생각이 좀 필요하죠. 대충 하면 안 된다. 절대값 h로 나눴으니까요. 이쪽으로 와서 3에다가 절대값 h로 나누면 절대값 h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는 거예요. 맞죠? 부등식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f에 이렇게 있고 h로 나눈 요 분께서 3배 절대값 h의 2분의 1제곱 적거나 갖고 마이너스 너의 2분의 1제곱 크거나 갖고 이제 됐네. h를 0으로 보내잖아요. h를 0으로 보내면 얘 0이죠. 이것도 0이죠. 0으로 죽잖아요. 가운데 게 0입니다. 가운데 게 0으로 가는 거니까 네가 0이네요. 도함수가 0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나니까 할만하죠. 이제 약간 좀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8-2번을 보죠. 그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있어요. 연속함수에서 존재성을 보이는 명제가 정리가 3개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 3개 정도가 있고 미분 가능성에서 나오는 그 존재성을 표현하는 명제가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뭐 요게 있어요. 롤의 정리는 증명은 일단 생략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따라가자고. 롤의 정리는
폐구간에서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미분 가능성은 개구간에서만 항상 미분이 가능한 거라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림을 연상해 보면 양 끝점이 같아야 되잖아요. 미분 계수가 제로인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F의 A랑 FB가 일단 같아야 해. 이 조건을 만족하면 F'C가 0이 되는 그런 C 값이 구간 AB 사이에 있어 이렇게 적어도 하나 존재해 라고 주장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상태죠. FA가 있고 FB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런 설명을 하면 알거든. 한 열 몇 번 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하잖아요. 두 개의 함수 값이 같은 상태라서 그래? 그러면 여기 미분 가능 함수가 왔다리 갔다리 막 하고 있으면 미분에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하나가 지금 있는 것이고 얘가 좀 불편하게 막 이렇게 생겼으면 하나가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도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에 근이 여기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인데 뒤쪽이 그냥 빵이 나와 있는 경우 대표적인 활용 방안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너는 어떠한 함수를 가지고 설계를 할 거냐. 이 fx의 설계가 지금 쉽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이 부등식에 대한 주장인데 사이값 정리에서도 그랬습니다만 C가 AB 사이에 있어. 그 말은 C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등식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주어진 함수가 만약에 증가함수라고 하면 여기다 F 박아도 부등식이 그대로 그렇게 유지가 될 거고 FA보다 FC가 크고 FB가 클 거고 도함수가 증가 즉 뭐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 있으면 F'을 걸어도 F'A보다 F'C가 크고 F'C보다 F'B가 클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롤의 정리거든. 그래서 8-2번을 맞지? 8-2번을 이제 주면 시작을 이제 이렇게 하게 돼. 문제를 한번 보자고. 3차 이상의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런 다항함수인데 fx는 0이 서로 다른 n개의 실근을 가지면 3개 이상의 실근을 가지면 그 fx의 그래프는 적어도 n-2개 변곡점을 가짐을 설명하래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니네가 내려가냐면 여기까지는 해요. 그 실근을 각각 an이라고 하자. 3개 이상의 실근을 적어도 갖는다고 했으니까 FA3이 있고 이렇게 n개의 실근을 갖는다며 A의 n은 0을 만족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쓴단 말이지. n개의 실근이 있으니까. 그래서 변곡점 얘기를 했으니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0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냐 두 번 미분해서 주변 보호 바뀌는 게 중요한 거냐.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값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분해서 0되게 하는 값을 찾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지.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는 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서도 그 값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값이라는 것은 도함수의 보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 그러나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 게 분명하다면 미분에서 0을 만드는 지점에 그 주변 보호를 관찰해서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는 걸 찾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변곡점도 그래. 이기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이에요. 근데 이기도함수가 존재하는 즉 두 번 미분이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는 두 번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그 주변에 이기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러 가면 변곡점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두 번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을 찾으러 일단 갈 거라고. 여기 보면 뭐 미분이 가능한 다항함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하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FA1과 FA2가 같다. 심지어 이제 0으로 같다고 했는데 두 개가 같으니까 롤의 정리에 의해서 F'B1이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있어 보여요 지금. 또 너하고 너 사이에 두 개 함수 값이 같으니까 뭐 이런 식이죠. 폐구간 A2에서부터 A3까지 주어진 함수는 연속 함수고요.
개구간 A2에서부터 A3까지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F 너랑 너랑 같게 되니까 노래 정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있을 것 같아. B2가 있고 너마저 이제 0이 될 거야. 그럼 이게 또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면 F에 B에 n-1까지 와서 여기에 있는 n-1개가 다 같은데 0으로 같은 것까지는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서술할 때는요.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 되지. A의 I에서 A의 I 더하기 1까지 뭐 이게 싫으시면 I 더하기 1, 뭐 I 빼기 1, I 뭐 이렇게 쓰시던가 뭐 맘대로 하세요. 여기에서는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A의 I 더하기 1 여기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얘기는 해줘야지 다항함수이므로. 그 다음에 F의 B의 I, F 프라임, F의 AI, 어렵다. F의 AI랑 아이씨 되게 귀찮네. F의 A의 I 더하기 1 이 두 개가 같으므로 서술한 다음에 얘기하면 되겠죠. 됐어. 됐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도 또 자동이야.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연속이고 근데 그 사이에서 또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또 하나 뽑겠죠. 한 번 더 미분해서 C1이 0이 되는 게 롤의 정리 때문에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케이 0이 되는 게 있어. 여기서 또 뽑았겠죠 이렇게. 그러면 F2'의 C2 너마저 0이 되는 게 있어 보여. 가요. 간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오면 F2'의 C의 n-2 이게 너마저 0이 되는 게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n-2게 적어도 n-2게 변곡점이 있다고 보인 게 아니죠. 그냥 두 번 미분해서 0되게 하는 값이 적어도 n-2개가 있다는 것밖에 안 보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변곡점이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추가 서술이 필요한 거야. 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추가 서술을 하러 가요. 그러면 도함수의 상황을 보자고. 도함수가 두 개의 구간 B의 I가 있고 B의 I 더하기 1이 있대. 서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도함수를 지금 그릴 거예요. 도함수를 그리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도함수예요. 원함수가 아니야. 도함수야.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들은 도함수 입장에서는 다 X절편이거든요. X절편이잖아요. 빵되게 하는 X값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절편이어서 이런 상태예요.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지요.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 이제 한 번 더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은 눈으로 보이는 게 좀 심하게 제가 그렸습니다만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하트라고 하고요. 여기를 세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하트는 변곡점이 될까? 세모는 변곡점이 될까? 옳지. 그렇게 찾는 거거든. 그러면 이 하트라는 거는 도함수 입장에서 한 번 더 미분한 게 여기가 도함수가 증가고 도함수가 증가잖아요. 도함수가 증가라는 말은 도함수가 증가? 걔를 미분해? F2'X가 0보다 큰 상태예요. 하트보다 작을 때는요. 그 다음에 하트보다 컸을 때는 도함수가 또 증가? F'X가 증가? F2'X가 여전히 0보다 크단 말이죠. 이교담수의 부호가 이 주변에서 유지된단 말이에요. 변곡점이 아니야. 변곡점이 아닌 거지. 근데 여기는 이기도함수가 이제 도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쪽이 F2'X가 도함수가 감소니까 한 번 더 미분한 게 0보다 작을 거라서 이기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여기가 변곡점인 거예요. 아, D가 변곡점이구나. 그래서 우리 수능 문제 풀 때도요.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상황이라면 원함수는 변곡점을 가자.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고. 난 돼야 되는 거지. 아니 3차 함수만 봐도 이게 변곡점이고 극대, 극소 이렇게 와서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y는 F'X고 여기는 y는 fx예요.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극값을 가질 때 원함수는 변곡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도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는 거야.
그 도함수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는 얘기는 f2 프라임 x가 0보다 작은 거에서 f2 프라임 x가 0보다 큰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함수가 감소, 증가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함수가 그 값을 가지면 원함수는 변곡점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면 여기가 변곡점이라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서술을 해야 돼. 도함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구간 여기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도함수가 f'x가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는 놈이에요. 다시 도함수가 이 구간 안에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최대값을 만족시키는 x좌표를 ci로 잡으면 ci에서 변곡점입니다. 그렇게 서술을 해야 적어도 하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마찬가지잖아. 근데 얘는 변곡점 아닌데 얘는 변곡점인데 이럴 거잖아.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그 구간 안에서 연속함수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최대값을 갖는 또는 최소값을 갖는 x좌표를 변곡점의 x좌표로 칭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ci를 잡으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그 서술까지 해야 적어도 n-2개의 변곡점을 갖는다 서술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됐죠? 메모하세요. 메모하시고 지금 정리한 거 잘 정리한 다음에 조금 쉬신 다음에 이제 평균값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9-1, 2, 3, 4, 5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기가 빈출이에요. 빈출이고 약간 순수 논술형 문제라 볼 수 있어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거든. 쉬면서 좀 보세요. 일부러 좀 여유 있게 좀 드리는 거니까 10분 정도 시간 갖고 보세요. 안 보면 소용없어. 그냥 푸는 거 구경만 하면 뭐해. 네가 해야지. 화장실 갈 사람 갔다 와요.
갑시다. 평균값 정리는요, 활용이 되게 많아요. 존재성을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뭐 미분계수를 구할 때도 쓰기도 하고, 뭐 너무 많아요. 각종 정리들을 증명할 때도 쓰고요. 뭐 참 중요하죠. 개요만 보면 이쪽에다 할까요?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로레 정리는 평균값 정리에서 특수한 경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FA랑 FB가 다른 상태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그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그 접선이 여기 있어. 그 접점의 x좌표가 A, B 사이에 있지 뭐. 그게 이제 평균값 정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F'C가 K를 만족하는, 여기 K 파트가 보통 상수인 경우가 많은 편이고요. 뭐 변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봤던 것처럼 F 탄젠트 빼기 F 사인, 뭐 이렇게 탄젠트 빼기 사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상수가 많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 이게 주장하는 반대. 왼쪽에 있는 게 미분계수니까 기울기예요. 여기도 기울기의 표현이어야 되고, 그 기울기가 양 끝점에 있는 너랑 나랑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선분의 기울기야, 이런 뜻이어서 F의 B 빼기 F의 A를 B 빼기 A로 나눈 이런 기울기가 있어, 이런 뜻이고, 그때의 이제 이 범위라는 얘기는 C가 AA하고 B 사이에 있어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첫 번째 함수 설계 쉽지 않다. 두 번째, 이 범위를 네가 이용해야 될 수도 있다. 활용은 도함수가 떠 있는 방정식인데 여기가 뭐 3이랄지 여기가 4랄지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도 쓸 수 있겠구나. 로레 정리는 F'X가 0일 때의 방정식이겠지만 얘는 F'X가 3일 때의 방정식, 그런 거 풀 수 있겠구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얘가 뛰는데 형하고 동생이 한 50m 앞에서 뛰었다는 거죠. 형은 0초 후에 위치가 그냥 제로예요. 동생은 0초일 때 위치가 50인 거예요. 수직선 사이의 운동이니까 수투에서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개미예요. X축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의 위치는 X1T라고 정의했고, 동생의 위치는 X2T라고 정의했고, 0초부터 T초까지의 위치, 그런 얘기인 것 같죠? 근데 그 문제에서 지금 조건을 보면 형의 T초의 위치는 200이에요. 그 200,0가 찍혀 있다는 거고, 제로는 쓰기 싫으니까 그 A점이라고 하면 200이라고 보통 많이 쓰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동생은 T초의 위치가 150이라는 얘기니까 150,0에 당동한 거예요. 그 동생의 T초의 위치는 그냥 150이 된다? 이렇게 있는 정보만 지금 준 거죠. 일로 왔어요. 형의 속도가 동생의 속도의 2배가 되는, 그랬으니까 형의 속도는 X1T가 있는데 너를 미분해서 형의 속도야. 동생의 속도는 X2에 T가 있는데 걔를 T로 이렇게 미분을 해야 동생의 속도야. 곱하기 2를 해야 같아, 그 말이죠. 그런 T1이 이 식을 만족하는 T1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T1이 0하고 T 사이에 존재함을 보이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함수를 내가 어떻게 설계해서 풀까로 출발해요. 그럼 얘는 첫 번째 단계, 어떤 식을 미분했는지를 봐야 되니까 x1의 t에서 2배 x2의 t를 뺀 차함수를 생각해 줘요. 그 차함수의 함수를 ft라고 보면 문제에 나와 있듯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면 x1 프라임의 t1 빼기 x2 프라임의 t2 2배, 얘가 0이 되게 하는 t1, 그런 t1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 f 프라임 t가 0을 만족하는 그런 t 값이 t2라 t1이라 칭할 텐데, 걔가 0과 t 사이에 있음을 보여. 큰 틀에선 이런 틀이잖아요.
되겠어요? 그러면 롤의 정리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함수 설계에서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끝점을 조사를 하겠죠. F의 0을 조사할 거고 F의 T를 조사할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개가 같다면 롤의 정리에 의해서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F의 0을 조사를 하러 갑니다. 얘는 X1의 0 빼기 2배 X2의 0이에요. 형의 위치의 초기값은 그냥 제로야. 동생의 위치의 초기값은 50이잖아요. 빼기 2 곱하기 50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00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t초의 위치. 형의 t초의 위치에서 동생의 t초의 위치의 2배를 뺄 생각이에요. t초의 위치를 줬죠. 형은 200이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동생은 150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또 100이 되는구나. 아이 됐네. 이 두 개가 같죠?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롤의 정리에 의해서 F 프라임 T1이 0을 만족하는 T1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될 일이네. 함수 설계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을 식으로 써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막 가시면 안 돼요. 이게도요. 두 번째요. 형의 속도가 x1t가 있었었는데 걔를 미분해야 형의 속도야. 형의 속도가 동생의 속도 x2의 t가 동생의 위치인데 걔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되니까 거기에다 대고 뭔가를 더해요. t분의 100을 만족하는 그런 t2가 있음을 보일까?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x1 프라임의 t 빼기 x2 프라임의 t 네가 t분의 100을 만족하는 t2가 있음을 보여?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함수 설계합시다. GT 정도로 잡을게요. GT는 너에서 이거 위치, 너의 위치랑 너의 위치를 뺀 차함수를 생각할 거예요. 쟤는 미분한 거니까요. x1의 t에서 x2의 t를 뺀 차함수를 생각할 거예요. 물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폐구간에서 연속, 개구간에서 미분 반응 0에서 t 사이에 그 서술을 해주시고 g't를 할 거네요. x1 프라임의 t 빼기 x2 프라임의 t 이게 돼요 지금. 근데 g't는 t분의 100을 만족하는 g't가 k를 만족하는 이런 거네요. 이거겠네. 평균값 정리를 써야겠네.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여기 t2가 다시 쓸게요. 그런 t2가 0과 t 사이에 존재함을 보여. 그랬으니까 0과 t 사이에 존재함을 보여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봐야겠죠. 얘가 그 K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아 그러네. 그럼 너도 G였지 F가 아니라 아무튼 G의 T 구하고요. G의 0을 구할 거예요. 기울기 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GT는 X1의 T 빼기 X2의 T가 돼요. T초의 위치들 뽑아 먹으면 되겠네. 형의 위치는 200이었고 동생의 위치는 150이니까 이렇게 해서 150 이렇게 쓰면 되고 최초의 위치는 하자. 최초의 위치, 동생의 최초의 위치 이랬어요. 형의 최초의 위치는 제로고요. 동생은 50이니까 빼기 50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예상되는 바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즉 GT 150에서 G0 마이너스 50을 빼고 T에서 제로를 뺍니다. 그게 얘가 되는 거 확인만 하면 되는데 잠깐만 잘못 구했나? 200에서 요거 잘못 계산했네요. 50이죠?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가 50에서 마이너스 50을 뺀 거니까 T분의 100을 만족하는 이게 K를 만족하네요. 기울기가 K를 만족하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런 T2가 구간 안에 존재해요 라고 서술하면 되겠네. 되죠? 됐어요. 그래 이런 건 이제 하자 그 말이고
그 다음 문제 좀 까탈스럽죠? 몇 번이요? 9-2번. F0은 0이고 F1은 1이고 그런 함수가 있대요. 대충 찍을게요. F0은 0이고 F1은 1인 만족하는 다항함수 fx가 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다항함수니까 열심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F'A와 F'B 합한 것이 2를 만족하는 그런 서로 다른 실수 AB가 A도 0과 1 사이에 있고 구간, B도 0과 1 사이에 있고 구간, 이거를 보이랍니다. 그러면 0,0이랑 1,1을 연결한 다항식 중에 제일 편한 게 뭐 있어요? 제일 쉬운 거. 직선 이런 거 있죠. 직선이면요, 아마 y는 x였을 텐데 기울기가 1이니까 어느 점에서든 기울기가 전부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점 아무거나 뽑아도 1 더하기 1이니까 된다 이거, 그지? 그러니까 y는 x일 때는 필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았으니까 서술을 좀 해보자고. 첫 번째, 이 다항식이 심플하게 fx는 x일 때 뭐 몇 개 서술해 주세요. 당연히 성립하죠. 방금 확인했고요. 두 번째, 여기가 문제겠네. 이제 fx가 x가 아닐 때 여기가 문제예요. 이럴 때 생각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할게요. 답안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저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쯤 어딘가에 1보다 기울기가 작은 게 있어 보이고 여기 어딘가에 1보다 큰 기울기가 있어서, 그러면 1보다 작은 거랑 1보다 큰 거를 합해서 2가 되는 게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런 생각은 들어. 근데 우리는 그걸 보여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적당하게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요. 알파 정도로 구간을 잡으세요. 이렇게 잡아서 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여기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너랑 너랑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이쯤이 있을 텐데,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칭하면 F'A와 F'B의 합이 2가 되도록 하는 이런 알파만 있으면 증명 끝인 것 같은 거야. 맞지? 그러면 식을 세워서 그러한 알파가 존재함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래.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거야. 그런 방향으로 할 거야. 그래. 그러면 0에서부터 알파까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요. 개구간에서. 여기는 연속이고 여기는 미분 가능해요.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여기다 할까? 알파에서부터 1까지는 뭐 연속이고요. 다항함수니까요. 그 다음에 알파에서부터 1까지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 평균값 정리를 치기 딱 좋아 보이는 그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 그 다음에 F형과 F알파가 다르면 그 서술 해주시고요. 이제 일단 해보자. F'A가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F알파 빼기 F0 일단 그대로 쓸게. 그 다음에 알파 빼기 제로. 너를 만족하는 그런 A가 0과 알파 사이에 있어. 이럴 거예요. 그런 A가 0과 알파 사이에 있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랬겠죠. 정리 좀 더 해보자고. F형 0이고 얘도 0이니까 그냥 알파분의 F알파야. 그러니까 F'A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놈이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자고. 마찬가지 이유로 서술은 네가 하고 F'B를 만족하는데
두 점을 연결한 그 알파, F 알파랑 1, F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랑 똑같은 F'B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F의 1 빼기 F의 알파 1 빼기 알파를 만족하는 그런 B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알파에서부터 1 사이에 존재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긴 1 빼기 알파고 F1은 1이니까 1 빼기 F 알파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좀 더 가보자고.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바는 F'A랑 F'B의 합이 2를 만족하는 알파가 있음을 보일 거야. 그런 알파가 존재함을 밝히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왔지. 알파분의 F 알파. 조금 좀 그래. 응? 식이 마음에 안 들어. F가 뭔지도 몰라서 지금. 두 개 합해서 2를 만족하는 알파가 있음을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알파가 존재함을 밝힐 거예요. 일단 정리하자고. 알파랑 1 빼기 알파를 곱한 식으로 정리하자고. 그러면 1 빼기 알파. 알파는 0과 1 사이니까 뭐 0이 안 될 거 아니야.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잖아. 알파에 1 빼기 F 알파 이렇게 되고 2배의 알파에 1 빼기 알파야. 우리 뭐 구하려고 이거 했다고? 알파 구하려고 이거 했다고. 알파가 있음을 밝힐 거라고. 알파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맞지? 그래서 알파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쓸 거야.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니까 여기를 알파 2알파 제곱 이쪽으로 잠깐 보내자. 2차식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알파가 하나 붙은 게 여기 있고 얘 있고 요쪽이 있어. 그러면 어이쿠야 여기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고 1로 가면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겠네. 맞지? 알파의 개수가 거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나밖에 하고 있냐? 마이너스 F 알파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피곤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덜어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알파라 하자. 이거 같고 알파가 없는 건 요거밖에 없네. 플러스 1 걔가 알파가 없는 거? 잠깐만 맞겠나? 자, 뭐 계산 잘못했냐? 다시 됐고 알파에 붙은 게 너고 여기 안 썼구나. 내가 얘기 좀 해주지. F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에이, 얘기 좀 해주지 자식들. 다시 그러면 이게 알파인데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알파가 넘어갔고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이 되고 일단 너 기다려봐.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F 알파의 알파 마이너스 F 알파의 알파 마이너스 2F 알파. 야 씨 까탈스럽다. 그거야 알파. 맞는 거 같지? 그 다음에 알파가 없는 게 F 알파만 있어 보이네. F 알파 걔는 0. 아이고야 피곤하다.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마이너스로 바꾸고 이렇게 되죠. 아이고 이 알파 컨디션이 좋아야 돼. 그래서 알파 진짜 이에다가 여기 F 알파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뭐 1 오는 것 같고요. 대충 저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뭐 마이너스면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됐어. 네가 0 되게 하는 알파를 찾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알파가 아이고야 박세라 2분의 1이거나 알파가 F의 알파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가정은 fx가 x가 아니라고 가정해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가 2분의 1일 것이고 사실 이제 fx는 x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일로 왔더라도 여기서 나누면 돼요. fx가 x일 땐 성립한다. fx가 x가 아닐 때는 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일로 온 다음에 다시 이제 서술 조금 마무리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알파가 2분의 1짜리가 존재한대요. 이제 됐네. 이런 알파가 있으니까 있는 거네. 맞지? 이제 1번은 이제 된 거예요. 메모하시고
이 스텝에서 좀 힘들어했어요. 일부러 제가 삽질한 건 아닌데 가끔 일부러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깜빡했어요. F 알파 끼는 걸. 알파가 존재해야 됨을 밝히는 거니까 알파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알파가 있는 걸 보여야지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중간중간에 좀 농담도 좀 하고 이렇게 즐겁게 했으면 하는데 좀 시간도 없고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 방학 특강이 너무 짧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해. 편안하지 않단 소리야. 서로 다른 실수 CD가 0, 1 사이에 존재함을 보여. 또 큰일 났죠. 이건 더 큰일 났네요. 이거 어쩌면 좋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기울기가 역수의 꼴이 나온 것 같아. 대충 얘기하면 여기의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1이었으면 y는 x 대칭된 함수에서의 기울기는 아마도 2일 거고 이쪽에서의 기울기가 만약에 2였으면 y는 x 대칭된 함수에서의 기울기는 아마 그 2분의 1 그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역수 관계일 거라는 거지. 이게 이제 역수가 떴으니까 예상을 해보건데 물론 1대1 대항 함수는 아닐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얘의 역수는 네가 나오고 너의 역수는 네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를 이쪽에서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봤잖아. 일로 봐서 1보다 작은 놈이랑 1보다 큰 놈을 더해서 2가 되는 게 있겠지 이랬지. 이번엔 율로 보라고. 율로 보면 여기를 x축처럼 보란 얘기야. 그러면 1보다 작은 놈이랑 1보다 큰 놈이 있어서 그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자는 뜻이에요. 되겠어요? 그렇게. 그래. 그러면 얘도 y는 2분의 1을 경계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가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여기서 2분의 1짜리 존재함을 밝혔으니까 역수라면 y축 기준으로 거기도 2분의 1짜리를 경계로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f1과 f0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다항함수랑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그지? 걔를 베타라 해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역수의 기울기의 합이 2가 되는 베타가 있기만 하면 보이면 되는 거네. 그치? 오케이. 잠깐 메모해 보세요. 그럼 그 소설을 어떻게 할까?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 f 베타가 2분의 1짜리인 알파라고 다시 써도 되고요. 그게 베타가 0과 1 사이에 존재함을 보일 거야. f 베타가 2분의 1짜리인 그 베타가 구간 0과 1 사이에 있음을 보일 생각이야. 그러면 구간을 두 개로 나누겠죠? 0에서부터 베타까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베타까지 사이에서 연속이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뭘 쓸 것 같고 C라고 할까요? F'C는 0,F0이랑 베타, F베타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그런 얘기니까 F베타 빼기 F의 0 베타 빼기 0과 같은 그런 C가 0과 베타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술을 일단 해보자고. 그럼 F의 0은 0이고 이거니까 베타분의 F베타인데 F베타가 얼마라고 지금 뒀지? 2분의 1이라고 뒀지? 그러니까 2베타분의 1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구간 베타에서부터 1까지랑 이 다음에 개구간 베타에서부터 1까지랑 여전히 미분 가능한 거라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서술을 또 하고 싶어. F'D를 만족하는 그런 D가 베타랑 1 사이에 있어. 이거를 평균값 정리로 서술을 해낼 수 있고, 그러면 베타, F 베타랑 1, F1을 연결한 그 선분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니까 F 베타 빼기 F의 1 좀 어렵습니다. 어색하지. 잘 안 해보잖아 이런 거.
그래? 그러면 F베타는 2분의 1이라고 칭했으니까 2분의 1이고 F의 1은 1이었으니까 너가 되고 베타 빼기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빼기 1 뭐 이렇게 되네. 그러면 2를 여기다 얹고 1 빼기 베타라고 쓰면 될까? 이렇게 만들자. 아이고 피곤해라. 여기까지 됐지? 됐어. 그러면 F 프라임 C 분의 1 더하기 F 프라임 D 분의 1 얘가 2를 만족하는 게 있음을 확인하라 했으니까 그런 베타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역수를 취해봐. 있겠지. 2베타 역수를 취했어. 2에 1 빼기 베타. 그러면 2베타가 털리고 2. 있네. 2를 만족하는 베타가 있네. 당연히 있겠지. 알고 있었잖아, 있는 거. 근데 서술하는 게 문제가 됐으니까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서술했던 거야. 1번을 풀면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던 거. 3번 하지 맙시다. 좀 세요 너무. 3번은 생략.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요. 파이널 때 하자. 3번. 아유 시간 없다. 이 참나. 이런 이씨.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고 그냥 못을 박았어요. 이용해야죠. 이용해야 되는데 상황은 이럴걸? 2x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겨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잖아. 여기가 이제 1이라고? 그 여기가 x 더하기 1이거든. 그 x가 양수인 상황에서니까 여기 양수인 상황에서 보면 여기는 이 분홍색이 흰색보다 큰 거 뭐 당연해 보이거든. 이렇게 그래 뭐 당연한데? 근데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한다. 이게 이런 느낌이지. 2의 x제곱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 걔랑 너랑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 근데 기울기의 극한을 보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봐야 어차피 너보다는 클 거다. 이런 주장이란 말이지. 그래. 그러면 2의 x제곱 뭐로 하지? 빼기 x?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닌데 2의 x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기울기의 표현이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요 방금 내가 설명한 거 잘 들으셨어요? 이 그래프 위에 점이 있는데 너랑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x를 0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뚜루룩 보내? 뚜루룩 보내면 걔의 기울기의 극한이 뭐 너보다 크다. 결국 글로 수렴한다. 뭐 이렇게 할 예정인 거라서 이 식에서 x가 양수인 채로 보면 x로 나누죠? x로 나누면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 네가 뭔데? 네가 뭐기는 fx를 2의 x제곱으로 잡잖아. 왼쪽의 표현은 fx에서 f0을 뺀 것이고 얘는 x 빼기 제로야. 이거라고. 얘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됐지? 그게 1보다 크다를 보이는 거네. 됐네 이제. 그 얘기인 거네. 그러니까 이 fx는 주어진 x가 양수인 뭐 그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인 것 뿐만 아니라 0에서부터 x까지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게 분명하잖니. 이 평균값 정리를 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됐다. 서술만 하면 되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네가 F'C로 대체가 되고 다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간단하게 갈게. C는 0보다는 크고 X보다 작은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이 안에 속해 있는 게 될 거예요. 대체가 됐죠? 불편한 거 편한 거로 바꾼다.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로 바꿔버린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네가 1보다 크다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이슈가 지금 여긴 거지. 여기 보이면 돼.
이거 모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f 프라임 c를 구하면 2의 c제곱이야. 이렇게. 그리고 fx는 미분을 해도 양수기 때문에 주어진 구간 안에서 증가함수야. 보여야겠지. 증가함수니까 이 부등식에서 뭐 이렇게 하면 돼. f'c가 1보다 크다는 거 보이는 거니까 얘도 증가고 한 번 더 미분해도 0보다 크잖아. 이렇게 더 미분해도 0보다 크니까 도함수가 또 증가야.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범위가 있으니 도함수를 박아. 도함수를 박으면 되지. f' 제로가 있고 f'c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왜? 도함수가 증가니까. 근데 f' 그 제로가 1이잖아. 이게 1이 돼서 1보다 크다. 증명 끝.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넘어가요. 구다이 4번.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뭔가 기울기 표현을 해야 되고, 기울기 표현을 하려면 함수값의 차가 뜨면 정의역의 차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뭔가 함수 설계를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루트 x라고 설계합니다. 주어진 구간 101에서부터 119까지는 이제 연속함수고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의 표현은 f의 119에서 f의 101을 뺀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왠지 나누고 싶죠. 119에서 101을 뺀 이거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분모를 처리하면 얘가 18이거든. 이렇게 18분의 너라고 지금 쓴 거죠. 그럼 걔는 f'c로 대체가 돼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단 c가 101보다는 크고 119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흰색 부분의 범위란 말이지. 흰색 부분의 범위가 이 사이에 꽂혀 있음을 보여. 그랬으니까 흰색 부분의 범위는 f의 119에서 f의 101을 뺀 너의 범위는 18에다 너를 곱한 거예요. 18의 f'c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왼쪽 범위 구하고 싶으면 오른쪽의 범위를 구하면 되지 않니? 이 말이고, 오른쪽의 범위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거 미분 쳐요. 그러면 2 루트 x분의 1이고, 그러면 f'c가 뭐였냐면 2 루트 c분의 1이에요. 거기다 대고 18을 곱한 상태예요. 여기다 18을 곱했어. 그래서 루트 c분의 9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 루트 c분의 9의 범위를 구하려고 왔더니 c의 범위가 있었잖아. 사익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여기에서 가는 거야. 루트 c는 101보다는 아니고 루트 101보다는 크고 루트 119보다는 작아.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여기 보면 이쁜 거 있어. 막 11, 10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루트 121보다는 작고 루트 100보다는 크다는 걸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요. 이제 파란색을 주목해서 보겠죠. 역수를 취하게 되면 너의 역수보단 클 거니까 11분의 1보다는 클 것이고 루트 121분의 1이니까요. 너의 역수보단 작을 거니까 루트 100분의 1, 10분의 1보다는 작을 것이고, 이렇게 되고 9를 곱할 거라서 9 이렇게 됩니다. 아유 됐네. 지면 끝이네. 이렇게 서술해낼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평균값 정리의 활용은 기울기의 표현이 된 것을 좀 쉽게 바꾼다. 복잡한 것을 쉬운 형태로 바꿔치기 해보겠다. 그런 뜻이고, 다음 거. 곡선의 길이 공식을 평균값 정리와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여 표현해라. 증명이야 라는 소리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증가함수고 도함수가 연속이고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다 쓸 것 같습니다.
수능도 준비해야 돼, 논술도 준비해야 돼. 힘들어서 어쩌노? 나야 뭐 수학만 하니까 괜찮은데. 에이크 자식들.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한대요. F는 증가함수고 아볼이고 도함수가 연속이고 되게 좋은 함수인가 봐요. 그런 조건이 떠 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뭐 돼 있어요. 거기 밑에 또 힌트가 있죠. 아주 작은 구간에서는 곡선을 직선으로 바라봐도 좋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증명 그렇게 했을 텐데 뭐 그 증명하기로 해요. 원래 하던 증명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다만 서술상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아마 K번째 조각을 만들 거야. K번째 미세 조각을 만들면 너랑 너랑 연결하게 되면 거의 선분과 같을 거라고, 아주 작은 구간에서 보면. 그래서 이 선분을 많이 모아놓으면 곡선이랑 근사하겠지. 선분을 쌓다 보면은 곡선이랑 오차가 생기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오차가 줄어들어. 그렇게 서술할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델타 x였고 이쪽이 사실은 델타 y였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여기가 원래 루트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 이렇게 돼 있던 거였다고. 그래서 저 직선을 쌓아. 이렇게 k가 1에서부터 n까지 루트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의 제곱을 막 쌓지. 쌓게 되면은 오차가 생기잖아. 그 오차를 줄이려고 n을 무한대로 보낼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보내봤더니 리미트 시그마는 인티그랄로 바뀌고 루트 1 더하기 델타 x로 묶어내면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이 돼서 dx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유도를 했고 이런 걸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거를 좀 자세히 해보라는 차원이니까 시킨 대로 가자고. K번째 조각이야 K번째 x좌표, K번째 조각이야 직전항의 x좌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양식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루트에다가 델타 x의 제곱 xk 빼기 xk 빼기 1의 제곱. 왜냐면 평균값 정리를 쓰려면 막 함수값 차 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쓰고 있어. 여기는 fxk이고 여기는 fx의 k 빼기 1이야. 그러니까 해야지 뭐. 델타 y는 fxk 빼기 fx의 k 빼기 1 이렇게 만들고 걔의 제곱이야. 델타 y의 제곱이고 이렇게 있었어. 시그마를 걸고 싶은 상태인데 함수값의 차를 보면 정의역의 차로 나눠야 기울기의 표현이 되고 평균값 정의를 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라서 얘를 뽑겠지. 바깥으로 델타 x를 바깥으로 뽑아낼 거야. 그래서 루트 여기 1이 되고 f의 xk 똑같아. 원래 증명이랑 다를 거 없어. 이게 있고 x의 k 빼기 x의 k 빼기 1 써주시고 너 제곱하고요. 델타 x 이렇게 할 생각이야. 이렇게 x의 k에서 x의 k 빼기 1을 뺀 건 그게 델타 x잖아. 이렇게. 이 거꾸로 들어가면 이제 이거 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 털리고 제곱이 바뀌고, 그래서 같다는 거를 안다고. 여기까지 됐다고. 그래.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가 조금 복잡한 기울기의 표현이었는데 간단한 식으로 바뀌어 보여. f 프라임 xk의 스타 정도로 바뀌어. 단 xk의 스타가 x의 k 빼기 1보다는 크고 x의 k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은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의 xk의 스타 너의 제곱의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델타 x가 있고 이런 표현이었는데 평균값 정리는 일단 이용했고 정적분의 정의 또한 표현을 해서 갈 곳이 저기 있는 거야. 절로 가야 되는 거야. 정적분의 정의를 지금 그 정적분의 정의를 하려면 얘를 갖고 정의를 쓰기가 불편하지 않니? xk가 있다거나 x의 k 빼기 1이 있어야 정적분의 정의를 쓰잖아. 그분 여기 계시지? 그런데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으니까 증가함수이고 아래로 볼록했으니 도함수가 증가라고 얘가. 도함수가 증가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말은 F'X가 증가야. 아이고 부등식 쓰면 되겠다야. F'X가 증가니까 여기다 F'X 받고 여기다 F'X 받고 여기다 F'X를 박으면 순서가 그대로 정렬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를 대충 스타라고 하면 얘가 부등식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할 거기 때문에 델타 X가 양인 거 분명할 거 아니냐. 오케이. 걔는 양일 거고 루트 1 더하기 F'의 XK의 제곱 이렇게 써요. 델타 X. 왼쪽은 루트 1 더하기 A참 F'의 X의 K 빼기 1 직전항 그거의 제곱 이렇게 하고 델타 X 정도로 붙여놓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근거 표시해줘야죠. 왜냐하면 스타 때문에 그래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다 했지 뭐. 여기다 시그마 걸어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 뭐 부동의가 바뀌겠냐고. K가 1에서부터 N까지 K가 1에서부터 N까지 부동의가 바뀔 리 없죠. 이제 리미트를 왼쪽에 보내고 오른쪽에 보낼 거예요. 리미트를 왼쪽에 보내면 정적분의 정의해야 해요. 이런 말을 써주시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이 되고 오른쪽도 극한을 보내면 얘로 수렴하고 생략합니다. 이걸로 수렴하니까 dx 어디 갔어? 왼쪽 극한 보내서 정적분의 정의에서 넣어. 오른쪽도 극한을 보내면 정적분의 정의에서 넣어가 되므로 가운데 거 리미트 값은 넣어라고 서술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겁니다. 정리하시고 9-6번 보세요. 정리하고 가세요. 문제가 좀 해석을 요구하네요. 전피는 매개변수 t가 태워져 있고 x좌표는 gt, y좌표는 ht. 그 x좌표가 미분의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좌표는 증가하나 봐.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기도함수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좌표가 도함수가 증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리는 그림은 x좌표를 찍어내는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이 증가하는 거니까 x좌표가 이런 식으로 찍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1, 2, 4, 8 이런 식으로 시간이 1초 흐르면 1 예를 들어서 2초가 지나면 2, 3초가 지나면 4, 4초가 지나면 8 이런 식으로 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상태죠. 얘가 찍어내는 게 x좌표를 찍어낸 거니까 진짜 x좌표 쪽으로 보면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를 가면 처음에 1이었다가 예를 들어 2였다가 4였다가 8이었다가 16이었다가 얘가 팍팍팍팍 가는 거예요. 됐지? 근데 G는 X좌표인데 H는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건 분명한가 봐. 일단 퉁치자고. X좌표도 커지고 Y좌표도 커지는 상태예요. 얘가 좌표가 묶여있는 거라서. 그래?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다른 조건이 지금 없었지?
써. 대충 그려. 이렇게 이제 그리자고. 그러면 얘가 구하고자 하는 게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예요. 그 t가 움직일 수 있는 0초하고 1초밖에 지금 없는 거야. 이렇게 0초하고 1초밖에 없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이 그래프의 좌표가 x좌표가 y좌표가 있는데 t가 0일 때 좌표가 결정이 될 거라 x좌표는 g의 제로고 y좌표는 h의 제로고 이렇게 초기값이 찍혔을 거라고요. 맞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t가 1일 때 좌표니까 맨 마지막이 이제 여기 때는 거지. 걔가 t가 1일 때라서 x좌표는 g1이고 y좌표는 h의 1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뭐라 그랬냐면 x는 g0. 이게 x좌표가 g0이니까 여기가 g0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g1이죠. 이렇게 G0에서부터 G1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그랬으니까 여기 Y축처럼 하면 더 헷갈리겠다. G0이 또 0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놓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으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여기 있는 KT를 구하래. 연속함수를 구하래. 평균값 정리와 뭐 구분구조법 어쩌고로 구해볼까?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얘도 K번째 조각을 만들어 놓고 넓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K번째 조각을 뭔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쓰지가 관건이지 않나. 해볼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아 K번째 조각하기 좀 그렇다. 여기 KT 썼으니까 I로 할게. I로 할게. 여기가 요 정도를 지금 볼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i 빼기 1이랑 i라고 쓴 것은 여긴 좌표상에 있는 건데 이 두 점을 잡아. K번째 조각을 만들어야겠지. 근데 부등식을 만들 수 있을걸? 우리 원래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정적분을 할 거면 너를 쌓은 것보다는 크고 너를 쌓은 것보다는 작은데 대충 n을 무한대로 치면 오차가 없어져. 이렇게 정적분의 결과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그 넓이의 식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i라고 두고 뭐라고 두고 지금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t의 i라 쓰고 i초 이런 거지. 여기는 t의 i-1이라고 쓸게. 지금 돌아다니는 게 시간의 변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좌표가 이걸 쓸까? 얘를 쓰면 g의 ti, h의 ti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i번째 시간에서 그런 뜻이야. i번째 시간에서 된다 이런 뜻이고 여기의 좌표는 g의 t의 i 빼기 1 요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있고 아이고 참 h의 t의 i-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저렇게 흘렀을 때. 그럼 이제 됐어. 너에서 그 너를 뺀 거 하고 뭐 이렇게 높이 곱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거든. 그 이제 해보자. i번째 조각이라고 할게. 그때 그 델타 S 이렇게 하고 얘가 범위를 만들 거야. 큰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을 거니까 아야. 또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클 테니까 그거 식 한번 써볼래? 한번 써보세요. 식 써보세요. 식 써보고 계산해보세요. 좌표를 잘 봐야 돼. 얘는 그냥 시간이야. 시간. 좌표가 아니라 시간이야. 시간이야. 얘는 x좌표에 차가 필요해. 그 좀 까탈스럽죠. 좀 불편하죠. 보여나 모르겠다. 큰 거는 g의 ti 빼기 g의 t의 i 빼기 1 이제 밑변의 길이처럼 생긴. 어차피 평행값정이 쓰려면 함수값의 차가 필요했잖아. 어차피 여기에다가 hti를 곱해야 돼. 너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아이쿠 g의 ti g의 ti 빼기 1 여기에다가 h의 t의 i-1을 곱해야 돼. 가끔 막 그 실무 풀다 보면 30번쯤에 이런 거 좀 나오지.
이제 이게 됐어. 이제 평균값 정리를 쓸 마음의 준비가 된 거야. 얘를 나눌 거잖아. t의 i 빼기 t의 i 빼기 1로 나눌 것이고 거기다가 델타 t를 다시 곱할 거고 이렇게 맞지? 여기도 나눌 것이고 t의 i 빼기 1을 나눴지? 델타 t를 곱할 것이고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여기를 쓸게. 너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g 프라임 ti의 스타 정도로 바뀌어. 이걸로 바뀌고 단 t 어렵다. ti의 스타는 t의 i 빼기 1보다는 크고 t의 i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래? 그리고 너도 지금 마찬가지잖아 형. 맞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니까 얘도 G 프라임의 T의 I 스타 정도로 바뀌는 거야. 근데 T의 I의 스타가 이 범위 안에 꽂혀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얘를 준 이유를 알겠어. G 프라임이 증가라는 거잖아요. G 프라임이 증가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G 프라임의 T의 I 빼기 1보다 G 프라임의 T의 I의 스타가 더 크고 G 프라임의 T의 I가 최종적으로 가장 크다 보니 구분구조법의 정의를 이용하려면 가운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양 사이드가 필요한 거잖아. 여기에 한 번 더 벌리는 거야. 이렇게 이쪽 벌려서 G 프라임의 T의 I라 쓰고 H의 T의 I라 쓰고 여기가 델타 T가 있구나 이렇게 쓰고 요거에 의해서라는 표현하면 되지. 이거 왼쪽도 하면 돼. 이쪽으로 가면 뭐 똑같이 가면 되겠지. G의 프라임의 T의 I-1 H 프라임의 T의 I-1 델타 T 이렇게 될 거라고. 됐지? 이거 거기에서 왼쪽 하나 받고 오른쪽 하나 받고 이제 그러면 되잖아. 그 다음에 시그마를 걸겠고 가운데 시그마 걸면 S가 나올 거고 오른쪽 시그마 걸 거고 왼쪽 시그마 걸 거고 그 다음에 오차가 생기는데 리미트를 붙이면 그 오차가 줄어들 거고 그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정적분으로 표시하면 되고 T가 움직이는 건 0에서부터 1까지니까 0에서부터 1까지 G'X, HX, DX로 쓸 수 있겠구나까지 된 거지. 이렇게 네가 KT네. 네가 KX네. 이렇게 T로 다 바꾸면 되겠다 그냥. 0에서 1까지 G'T, H의 T, DT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KT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것도 좀 쉽지 않았죠? 매개변수를 태어났기 때문에 곡선의 기형이 떠 있는 게 아니어서 판단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오늘도 같아요.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확통기하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아마 예정된 시간이 8월 6일까지일걸요? 아마 그럴 거예요. 8월 6일까지일 거고 다음 주에 월수 두 번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도함수에 활용할 거고요. 도함수의 활용 끝나자마자 이제 확통기하 총정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공부를 안 해오시면 안 돼요. 특히 다음 회차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회차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오주시고 일단 지금 복습합시다.